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이 4월 15일 총선에 출마 예정지에서 나 책 냈습니다.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출마할 그 곳에서 있는 행사장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습니다. 대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분 좋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황운하 청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대전 분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목포에서 오신 분, 순천에서 오신 분, 부산에서, 문경에서 오신 분, 울산에서 오신 분, 계산에서 오신 분, 대구에서 오신 분. 사실은 전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북콘서트장을 찾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검찰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운하 청장의 북콘서트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현직 지방경찰청장이죠, 대전. 근데요, 또 흥미로운 것은 대전도 넓잖아요. 근데 이제 대전 여러 가지 경찰의 지금 수장이 황운하인데 지금 저 북콘서트를 연 데가 대전 중구에 있는 시민대학인가 그래요. 근데 그 대전 중구가 황운하 청장이 내년 4월에 총선을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곳에서 피의자인 황운하가 북콘서트를 연 겁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전례가 없는 왜냐하면 일이다. 그 판사나 검사들이 그 은퇴하고 정관예우 받는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가 큽니까? 예. 근데 지금 자기가 명예퇴직을 못한다 그러면 사직이라도 하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직으로 있으면서 자기 출마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북콘서트를 할 수 있는 저 대담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니 제가 볼 때는요. 뒷배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대담할 수가 제가 이제 표현은 대담이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많은 관객들이 뭐 목포에서 오고 순천에서 오고 부산, 울산에서 왔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일 아니죠. 본인이 대전 중구에서 나오는데 그분들,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투표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 본인의 북콘서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리고 본인은 지금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하는데요. 공정과 정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대전경찰청장이 대전 중구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정의를 외치는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면 이미 촛불 정치혁명 이거 자체를 지금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운하 청장의 어제 북콘서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황운하 청장이 어쨌든 논란 속에 연 북콘서트 침묵을 지키진 않았을 테고 무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네, 어제 북콘서트 내용 전반적으로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특별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그 시기나 어떤 내용 그리고 형식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울산경찰이 했던 울산시장 주변 측근들 이 비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검사와 검찰 수사가 투입하고 있습니까? 이런 수사는 다 하지 말아야 될 사건. 수사 가치가 없는 사건.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컨대 이 조국 장관 수사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선호가 갈릴지 모르겠어요. 청문회 준비 중인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느닷없이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그럼 앞으로도 청문회 준비 중인 사람한테 의혹 제기하면 다 수사 들어올 겁니다. 이런 수사가 이게 검찰이 해야 될 겁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황운하 청장. 조국 수사는요, 비상식적 수사권이 발동한 겁니다. 청문회 준비 중인 조국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이 제기됐다고 검찰이 느닷없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요,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다 수사할 겁니까? 본인의 북콘서트를 열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을 맹 비판했는데요. 김 교수님 한 말씀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참 저렇게 사실은 내로남불의 또 전형으로 보이네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검찰 힘을 빼야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당하고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떤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울산청장 시절에 청와대 직접 하명을 받아가지고 무리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했고 결국은 무혐의 불기소로 완전히 끝났던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형적인 이중성과 내로남불이고요. 두 번째는 좀 뻔뻔해 보인다고 지금 뻔뻔해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아니 자기 스스로가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명예퇴직 거부당했다고 이게 뭐 선거법 헌법성을 낸다고 그러는데 명예퇴직을 신청 안 하고 사직을 하면 돼요. 공직선거법 54조 4항에 따르면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냥 사직원만 내서 사직 접수증만 가지면 일단 공직후보자로서의 출마 자격과 피선거권이 보장이 됩니다. 사직이 수리되기 전이라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명예퇴직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명예퇴직금을 노리는 거예요. 아, 퇴직금을 노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직하면 됩니다. 야. 그리고 사직해서 마음 놓고 떳떳하게 선거는 하세요. 결국 돈이었습니까? 예비후보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후보 충분히 등록이 가능해요. 공직선거법 제대로 좀 알고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자기 당하고 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피해자 코스프레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비겁해요. 비겁하다? 아니 그럼 옷을 벗고 선거운동을 하시면 되지요. 왜 현직 경찰청장으로 옷을 신분을 입고 유지하면서. 자기 관할 지역인 중구에서 저렇게 합니까? 아이고야. 제가 볼 때 비겁하고 뻔뻔하고 이중적입니다.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국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근데 조국 수석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조국 정도까지는 못 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자중하시고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울산지방경찰, 지금 이제 황운하 청장은 울산에서 대전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는데, 자, 김민지 기자. 이 대전청에 말이에요. 유튜브 계정? 이게 좀 논란이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대전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유튜브요? 여기에 황운하 청장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이게 경찰의 날 행사 영상인데요. 황운하 청장이 이제 멋있게 피아노를 그러네요. 연주하는 피아노 모습이 연주하네요. 이제 유튜브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청장의 어떤 그 행사 영상이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출마를 앞둔 상황에서 뭔가 출마를 앞두고 좀 홍보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너무 홍보가 치우친 영상을 지방청 유튜브에 올라온 것 좀 문제가 아니냐 일각의 비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받는 거예요. 황운하 청장이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북콘서트도 열고 하니까 저런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유튜브 영상 하나 올라오는 것도 괜한 의혹을 받을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이거 황 청장이 이러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런 거 하려면 옷을 벗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 거죠.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 영상 자체는 지금 보기에 이제 정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경찰의 날 행사에서 일종의 행사의 한 이벤트로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걸 올린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황운하 청장의 북콘서트 내용을 올렸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겠죠.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좀 미묘한 면은 있습니다만 저는 황운하 청장이 머지않아 사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지않아 사직을 할 것이다. 지금 이제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피의자가 됐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은 이제 반려가 됐고 본인이 출마하려면은 사직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본인도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해왔던 게 있고 또 명예퇴직이 반려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뒀기 때문에 아직 사직 날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정말 이번에 출마를 하겠다면은 뭐 저는 사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북콘서트 관련해서는 뭐 현직 청장이 북콘서트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점에 열었고 또 북콘서트 내용이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걸리니까. 근데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얘기는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고 검찰 비판. 주로 이제 검찰 때리기를 했는데 예. 지금 황운하 청장이 서 있는 포지션에서 보면 검찰 때리기가 곧 선거를 의식한 본인의 어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본인으로서 머리를 써가지고 북콘서트를 한 것 같고 지금 참석한 그 참석 범위를 보더라도 지역 내에 그 유권자들이 온 게 아니고 전국에서 팬클럽 비슷하게 모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최근에 뭐 알릴레오 나와가지고도 검찰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경찰의 상징처럼 돼 있고 울산 사건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북콘서트를 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황운하 청장 얘기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좀 할 겁니다. 황운하 청장이 지금 대전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울산에 있었잖아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 있었을 때 울산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 송병기 부시장 말이에요. 울산청에서요. 왜 가명조사 받았잖아요. 이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경찰 수사에도 뭔가 협조했다. 참고인 진술을 뭐 3번이나 했다라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명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책임졌던 어떤 A 경무관이요. 송병기 부시장의 진술 자체도 몰랐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좀 논란입니다. 지금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가명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수사 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책임자가 않았다. 몰랐다? 이러는 점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긴다라는 지적입니다. 아니, 수사 책임자가 송병기라는 사람이 그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가명으로 받았는데 그 이례적 케이스를 정작 수사 책임자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심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하, 이런 걸까?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가명으로 받은 사실이 수사 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아니한 것은 울산경찰청 내에 일부 경찰관이 동원된 기획 수사 정황으로 판단된다.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지금 이것도 바로 그 조금 전에 북콘서트를 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관련해서 예. 검찰이 그 세밀하게 그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어떻게 담당자가 모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책임자가 몰랐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8차례 보고가 됐는데 그때 이름도 김아무개로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은 송병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파면 팔수록 지금 계속 미스테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그 언론인들이 지금 취재한 상황이고 이 부분의 퍼즐을 이제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라는 것은 이제 검찰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김기현 그 당시 시장과 관련한 사실은 김기현 시장이 아니라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과 그 형제와 관련한 문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김기현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로 이렇게 보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그 당시 울산 시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던 송병기 씨가 어떻게 김아무개로 둔갑을 해가지고 울산경찰청장의 실제 담당자는 모르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정말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부분은요,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저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책임자한테까지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던 건 뭘까? 저의 그냥 개인적 합리적 의심은 이게 바로 경찰청 본청도 패싱하고 수사 책임자도 패싱하고 청와대 직보할 수 있는 정황이에요. 아하. 청와대가 직접 하명한 것을 입증하는 듯한 또 하나의 정황이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경찰청장이 황운하인데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수사팀을 교체합니다. 교체하고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그 당시 핵심 캠프였는데 캠프 관계자가 와가지고 창구인 조사를 받는데 감형으로 세 번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퇴직 공직자 김땡땡. 그리고 이것을 또 청와대 보고할 때는 또 아직 특정 제보자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무관급인 수사 책임자는 또 몰랐던 사실이에요. 아이쿠. 그럼 황운하하고 청와대하고 직접 거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직거래했다. 물론 이걸 확인을 해봐야 물론 되겠습니다만. 의심이죠. 그래서 예. 만약에 저러한 그 기사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시에 김기현 시장 관련된 경찰청의 수사가 굉장히 소수만 알고 있는 굉장히 짜맞추기 각본에 의한 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좀 입증될 수 있는 의심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정 의원님과 김 교수님이 말씀 중에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 주셨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토크 속에서 쓱 지금 지나와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거예요. 그쵸? 김기현 수사 책임자가 정작 송병기 가명 조사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게 수사 책임자가 모를 수 있었을까? 이 물음표 하나. 울산청에 수상한 행보가 또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설명 좀 들어가 보죠. 네, 울산 경찰에서요. 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가명으로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 보고할 때는 첩보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좀 못했다? 이후에 8차례 추가 보고 때도 송병기라는 이름을 전혀 언급을 안 했다. 그러니까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 경찰청이 경찰청의 어떤 공식 보고 라인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이런 사실을 직보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이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제일 책임자가 모르고 있으면 그 조직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 자기 상부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하면서도 뻔히 송병기라는 사람을 조사한 거 울산청이 다 알면서 가명으로. 그 자체를 경찰청에는 또 숨기고 보고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이진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데다가 또 현직 어쨌든 뭐 부시장이 거론되고 하니까 아마 그 가명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범죄정보법에 따르면 가명으로 수사보고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테러 단체를 모의했다든지 뭐 등등이 하여튼 그 범죄 제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전혀 지금 해당 사항 없네요. 네, 가명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혹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에는 그렇다면은 실명으로 직보라고 청와대는 사실 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때문에 뭐 경찰청은 패싱하고 청와대에만 직보하려고 위한 의도로서 가명으로 했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사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실명을 안 쓰고 가명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요. 가명 조사라는 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 범죄나 누군가한테 보복당할까 봐 그럴 때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인데 송병기라는 분은 전혀 당시에 무슨 보복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었던 분이에요. 왜? 소위 여당 후보의 핵심 참모가 보복당할 일이 있습니까? 야당도 아니고 여당 후보의 핵심 참모였고. 근데 가명 조사를 받았다? 이게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 의원님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좀 비화될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맨이 있는 거예요. 키맨. 지금 송병기 씨는 완전히 키맨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고선 뭐 그 채 1분 몇 초도 안 하고선 그냥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하. 질문도 안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송병기 씨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황운하 경찰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 많은 그 추정이라든지 또는 의혹이 있듯이 그 모든 그 내용을 황운하는 알고 있을 거예요. 황운하는 알고 있다. 황운하는 알고 있는데 본인이 정말 내년 그 총선에 대전 중구에서 나가기 위해서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끝끝내 사직을 안 하고 자기 직위를 유지한 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저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행정관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예. 이 행정관 두 사람은 그 법의 제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면 과연 이 행정관 두 사람이
소위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속된 용어로 꼬리 자르기라 그러고 꼬리 자르기. 자기 선에서 그냥 묻고 갈 것인지. 근데 과연 행정관이 윗선의 지시도 안 받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행정관 선에서 했겠느냐? 행정관 선에서 송철호 씨를 만나가지고 그런 뭐 균형 발전에 관한 공약 논의하고. 공약 논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위에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데스크처럼 아주 속보들이 수집하고. 그렇게 정교한 보고서를 만들었을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이제 그 캐낼 수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허허. 그래서 소위 그 송병기로부터 청와대에 들어간 그 보고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했을 때 청와대가 어떤 뭐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대변인은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1차적 관문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